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의 달인 박교수 TV의 박재현입니다. 교수님, 오늘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학교폭력 예방법의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많이 아시는 거니까 예전에 영상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 피해자 보호 조치 그리고 그에 대한 불복 제기 방법, 불복 제기는 가해자도 포함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한 후에 피해 학생에게는 어떤 보호 조치가 진행되나요?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 크게 이제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거, 또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 조력인을 이제 지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런 걸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첫 번째 피해 학생의 보호죠. 그 피해 학생의 보호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피해 학생 그리고 보호자에 대해서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를 하게 됩니다. 그 절차를 거쳐가지고 피해 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학생들은 대부분이 민법상 미성년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해 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피해 학생에 대해서 첫 번째 학교 내외, 학내외 이렇게 말하죠.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 상담 및 조언을 받게 해줄 수가 있고, 두 번째 일시보 조치가 있고, 또 세 번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학급을 교체하는 거. 같은 반에 계속 생활하게 되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급을 교체하는 거, 그리고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교육장입니다. 학교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금 열거한 그 5가지 조치는 그 중에 어느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2개, 3개, 4개 등 복수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학교장은 학교 폭력 사건을 자기가 알게 된 경우, 인지한 경우라고 말하죠. 학교장이 학교 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는 지체 없이 가해자, 이 가해자는 교사가 포함됩니다.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호가 필요한 학생의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심리 상담이라든지 조언 등을 해서 외부로 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성적 평가하는 경우, 이게 이제 민감한 부분인데 성적 평가하는 경우에 보호 조치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피해 학생이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발생한 비용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누가 부담한다고요?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을 합니다. 다만 피해 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서 학교장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상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 따라서 학교 안전공제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을 하고 가해 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환 청구, 뭡니까? 이게 바로 구상권 행사죠. 또 학교장 또는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필요한 경우에 공제급여를 학교 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 학생의 지원 조력인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 교육감과 교육장은 피해 학생에게 필요한 법률, 또 상담, 그리고 보호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력인을 지정을 하게 되고, 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피해 학생의 지원 조력인 운영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거나 또는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전에는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전혀 없던 근래에
생긴 그런 행태로서 사이버 폭력, 뭐 인터넷을 통해서 또 그런 이제 매체를 통해서 폭력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 지원이 있는데 국가는 사이버 폭력에 해당하는 촬영물, 어떤 영상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정말 보면은 야만적이죠. 또는 음성물, 복제물, 또는 편집물, 그리고 개인정보, 또 허위사실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돼 가지고,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지 또는 SNS 유형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유포돼 가지고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촬영물, 음성물, 복제물 다 포함됩니다. 영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국가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촬영물들은 삭제를 하게 되면 이제 업체 또 이걸 맡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촬영물 등 삭제 지원에 소요된 그 비용은 사이버 폭력의 가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는데 가해 학생이 아직 미성년인데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잘못 지도한 책임이겠죠. 그리고 이제 국가가 촬영물 삭제 지원 소요 비용을 지출을 했다고 한다면 가해 학생이나 또는 보호자에게 상환 청구, 뭐였죠?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피해자의 보호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 불복 제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이제 앞에서 쭉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렸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이제 9가지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미 다 예전 영상에 소개했기 때문에 거듭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 주로 이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 정상적으로 안 됐다라든지 또는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너무 과하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 불복 제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그걸로 끝나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한다면 법원에 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이 경우는 행정심판 청구는 행사를 포기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심판 청구를 못합니다. 이 심판 청구하고 소송 제기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는데 심판을 청구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소송을 제기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심판 청구를 포기하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어진 절차에 대한 권한 하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절차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 포함해서 사회에 걸쳐서 학교폭력 예방법의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드렸는데 일부 내용은 예전에 우리 이 채널에서 한번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복된 내용이어서 제외를 시킨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전화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